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철강주 강세 흐름 속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국철강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은 평소에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는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철강주 전체가 급등하면서 부국철강도 함께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28일 장중 철강주들이 동반 급등했고, 이투데이에 따르면 포스코스틸리온, 문배철강, 아주스틸, 금강철강 등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국철강도 26%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배경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중동 지역 철강 생산 차질 우려, 중국 조강 생산 감소에 따른 글로벌 철강 수급 개선 기대가 언급됐습니다. 먼저 부국철강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부국철강은 철강 제품 제조와 가공,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부국철강은 POSCO 열연냉연 지정판매점 성격을 갖고 있고, 열연냉연 제품을 가공해 자동차, 가전, 건설, 유통 쪽으로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본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부국철강은 원재료부터 직접 제철하는 대형 고로업체라기보다는 포스코 등에서 공급받은 철강재를 절단, 가공, 유통하는 스틸 서비스 센터 성격의 철강 가공 유통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철강 가격, 수요 산업 경기, 재고평가, 원가 부담, 가공 물량에 따라 실적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럼 최근 실적은 어땠을까요? 부국철강의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799억 원, 영업이익은 2억 6,229만 원, 당기순이익은 21억 5,057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0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36% 증가했습니다. 다만 숫자를 자세히 보면 영업이익 자체가 2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다기보다는 전년도 영업이익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국철강은 매출 규모는 1,800억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2억 원대입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철강 가공유통업 특성상 마진이 얇고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스프레드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국철강을 볼 때는 단순히 매출 1,800억 원짜리 회사네라고 보면 안 되고,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철강 시황이 개선될 때 이익 레버리지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회사는 2025년 실적 변동 사유에 대해 매출 중량 감소로 매출액은 줄었지만 매출원가 감소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판매 물량 자체는 줄었지만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익은 조금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재무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자산 총계는 약 1,520억 원, 부채 총계는 약 206억 원, 자본 총계는 약 1,314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고 자본이 두꺼운 회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국철강을 저PBR 철강주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PBR이라고 무조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PBR이 낮다는 건 자산 대비 주가가 싸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 그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주주환원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부국철강처럼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는 자산이 많아도 그 자산으로 높은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국철강의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입니다. 부국철강은 2026년 3월 27일 공시를 통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개별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 성향 25% 내외를 유지하는 안정적 현금 배당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시는 단순한 배당 공시가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밸류업, 저PBR 해소, 주주환원 흐름과 연결됩니다. 정부와 거래소가 저평가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 배당 확대, 기업 가치 제고를 강조하면서 저PBR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는 구조인데, 부국철강도 여기에 이름을 올린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부국철강은 배당 성량 25% 내외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익 규모가 크지 않으면 배당 총액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당기순이익이 약 21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만 보고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익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또 하나 중요한 공시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최대 주주 남상규 대표이사와 특별 관계자들의 보유 주식수가 줄었고 보유 비율은 기존 47.74%에서 47.10%로 낮아졌습니다. 감소 수량은 12만 8,490주였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최대 주주 측 일부 지분 변동이 나오면 시장은 차익 실현인가, 고점 신호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지분율은 여전히 47%대로 높기 때문에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 지분 변동이 단순 일부 매도인지 추가적인 지분 변화가 이어지는지 주가 급등 구간에서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가 상승 재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철강주 전체 테마입니다. 최근 철강주는 단순히 한 종목만 오른 게 아니라 업종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중동 리스크, 미국 이란 협상 교착, 이란 제강소 가동 차질 우려, 중국 조강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과잉 완화 기대가 겹치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생산량 감소는 글로벌 철강 가격과 수급 기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중소형 철강주의 순환매입니다. 대형 철강주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고 탄력이 큰 중소형 철강주로 눈을 돌립니다. 부국 철강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유통 물량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릴 때 주가 탄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테마가 강할 때는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테마가 식으면 하락도 빠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저PBR 밸류업 기대감입니다. 부국철강은 자본 총계가 1,300억 원대인데 시가총액은 그보다 낮게 형성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는 시장에서 자산 대비 싸다는 해석을 낳습니다. 여기에 배당 성향 25% 내외 유지라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까지 나오면서 저PBR 테마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정치 테마주 성격입니다. 부국철강은 과거에도 펀더멘털과 무관한 테마로 급등락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국철강은 과거 특정 정치인 관련 테마주로 엮이며 급등한 이력이 있었고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 가치와 주가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부국철강은 순수하게 실적만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 시장 테마가 붙으면 강하게 움직이고 테마가 식으면 빠르게 꺼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 체력입니다. 매출은 1,800억 원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2억 원대입니다. 이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철강 가격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원가가 올라가거나 수요가 줄면 이익이 다시 급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고 2분기에는 적자 전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테마 과열입니다. 부국철강은 4월 들어 남북러 가스관 사업 테마, 철강 테마, 중동 리스크, 저PBR 테마가 복합적으로 붙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4월 9일에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테마 상승 속에서 부국철강이 장중 1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는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실적과 무관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북러 가스관 같은 테마는 정치 외교 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강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장기 투자 근거로 삼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최대 주주 측 지분 변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주주와 특별 관계자의 보유 비율이 47.74%에서 47.10%로 낮아졌습니다. 경영권 리스크는 아니지만 급등 구간에서 일부 매도성 변동이 있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철강 업황의 지속성입니다. 철강주는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만으로도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 가격 상승, 수요 회복, 마진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는 기대감만 반영한 뒤 꺾일 수 있습니다. 부국철강은 특히 가공유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이 무조건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원가와 판매가의 시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부국철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부국철강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기 테마주 관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철강주 전체에 수급이 붙었습니다. 중동 리스크, 중국 감산, 글로벌 철강 수급 개선 기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국철강도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철강주는 대형주보다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저PBR 배당 관점입니다. 부국 철강은 자본이 두껍고 부채가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배당 성향 25% 내외 유지 계획을 냈습니다. 저PBR 밸류업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면 부국 철강 같은 종목은 관심 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ROE입니다. 자본은 많은데 이익이 적으면 PBR이 낮은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적 개선 확인 관점입니다. 결국 주가가 테마를 넘어 안정적으로 가려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절대 규모는 작았습니다. 앞으로 분기 실적에서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재고자산 변동, 철강 판매량 회복이 확인돼야 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긍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중국 감산으로 글로벌 철강 가격이 안정적으로 반등합니다. 국내 철강주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부국 철강은 저PBR 배당 철강 테마가 동시에 붙습니다. 여기에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 개선까지 확인되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저PBR 철강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철강주는 한 차례 급등했지만 실제 실적 개선 확인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부국 철강은 저PBR 매력은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아 주가가 박스권에서 등락합니다. 이 경우에는 급등 구간 추격보다는 조정 후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철강 테마가 단기 과열로 끝나고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중국 감산 기대가 약해집니다. 동시에 최대 주주 측 지분 변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실적 개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국 철강은 급등분을 빠르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테마주는 상승도 빠르지만 하락도 빠르기 때문에 고점 추격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부국 철강은 지금 시장에서 철강 테마 저PBR 배당 정책 중소형주 수급이 한꺼번에 붙은 종목입니다.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고 자본은 두껍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고 실적 체력이 아직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싼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강 업황 개선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철강주 전체 수급이 살아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분기 실적에서 마진 개선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PBR을 해소할 만큼 ROE가 올라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부국 철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국 철강은 자산가치와 배당 기대감은 있지만 진짜 재평가는 철강 테마가 아니라 이익률 개선이 확인될 때 시작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